네, 6월 21일. 지금 현재 이제 10시 9분입니다. 오늘 또 급락이 이어지면서 한번 더 또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FOMC 회의 이후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돼서,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성과가 있었죠.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어, 상승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임팩트 있는 것들이 안 나오면서 좀 유야무야 이렇게 됐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앞당기지만 2023년에 한다라든지, 뭐 테이퍼링은 나중에 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FMC가 끝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는 듯 하다가 오늘 추가로 급락, 좀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8% 가량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9월까지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일단 9월 24일이었죠. 네, 9월 24일 이때까지는 잡코인 정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굳이 한다면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제 잡코인이나 이제 그 규모가 작은 코인들은 더 1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고, 제가 완전히 그 반토막에 나 있죠. 네. 반토막에 나 있는 비체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 도지는 20%, 뭐 세타퓨엘이 9%, 이클릿이 6%뭐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14%, 비트토렌트가 마이너스 17%로 2.82원이 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저가 모습으로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일부에서는 아직 큰 흐름의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일단은 그 말 그대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고, 그 내가 벌었을 때 총 투입 금액 대비 산출이 플러스인 거는 일단은 좀 생각이 안 들고, 최종 내 최종 가장 큰 금액으로 가지고 있었던 평가 금액 대비 지금은 대부분이 깨졌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원금 대비 손실처럼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입 대비 산출을 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이 수익일 테고,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이만큼까지 있었는데 이걸 일순간에 손절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또 마음상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이랑 시아코인 가지고 있었는데 시아까지 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최종 손절을 했고, 지금 이클과 비체인, 비트토렌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네, 상위 거래량 상위에 보이지도 않네요. 일단 뉴스를 간단히 보면은 하락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물론 가장 큰 거는 증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증시가 힘이 없는데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자산 시장이라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증시랑 굉장히 연장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증시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양측 간에 팽팽히 맞서는 그런 횡보장 내지는 힘없이 약간 흘러내리는 장,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때는 뭐 중국의 그 채굴기 보시면 채굴기가 이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마지막 희망 스촨성도 폐쇄하면서 이제 중국이 대대적인 가상화폐 규제나 이제 중단을 시키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채굴
채굴 그 비율이라든지 거래 비율이 중국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망가지면서 이렇게 됐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 국채 금리 하락,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네, 일단 보면은 중국 은행 암호화폐 금지 지시 후 시장 급락해서 이더리움이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연이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요거 말고 미 국채 금리 하락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대부분 이제 메인이 되는 또 이슈인데, 6월에 FOMC 이후에 이제 미국 국채 변화가 아무래도 두드러졌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제가 이걸 일단 인베스팅해서 틀었습니다. 원데이를 했을 때 이렇게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반면에 5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원데이에 봉 차트로 했을 때 이렇게 5년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물도 계속 고점 찍고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어떤 장기물이 그 하락으로 서서히 전환을 하면서 단기 금리는 오르고, 아까 보셨듯이 그 5년, 네, 5년이나 2년물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고 있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면서 그 스프레드 축소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네, 작용을 하죠. FOM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절대 다수가 바라보는 거에 반대쪽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고 있고, 유동성 축소 정책을 연기하면서 증시 상방 압력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시장이 이제 아직은 FOMC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를 받아들이기 좀 힘든 시기다라고 일단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의 어떤 그 공급은 테이퍼링의 연기나 어떤 재정 정책을 조기에 빠르게 바로바로 실행하는 뭐 그런 신호를 좀 달라라고 소위 말해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인플레 압력이 또 있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테이퍼링 연기라든지 재정 정책을 막 조기에 뿌리겠다라고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결국은 이제 그 명분이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다 해서 증시가 무너지고 또 비트코인까지 무너지면서, 더더군다나 중앙은행이 이제 CBDC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중국 같은 데가 그 가상화폐 규제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이제 또 서서히 또 규제 움직임이죠. 규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앙탈을 부리면 결국은 그 정치권에서 테이퍼링을 연기하거나 유동성 축소를 더 연기하면서 증시를 위로 올릴 것이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은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현재 상황만 먼저 봤을 때, 왜냐면 또 너무 헛된 기대감을 갖다 보면 블랙스완이 나와서 절대 다수가 보고 있는 이것은 명분이다, 무조건 급등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굉장히 잔밋빛 전망만 생각하다가 절대 다수가 아닌 소수의 방향으로 급락을 해버리면서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10년 경제 10년 주기설 뭐 이런 것도 있죠.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10 더하면 2018년, 네, 그 이후 이쯤에 나왔었어야 됐을 어떤 그
금융 위기가 코로나가 터지고 유동성이 계속 풀리면서 좀 연장돼서 2021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무조건 장밋빛 전망을 보기보다는 일단 현실에 맞게 가슴 쫄리지 말고 일부는 손절하는 게 어떨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을 더 추가로 손절을 했고 물론 첫 시드머니 대비해서는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인데 그래도 제가 최고점 평가 금액 기준으로 총 평가 금액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는데 일단은 현금 비중 조금 더 올렸고 향후에 더 떨어진다 하면 조금 더 손절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비트토렌트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비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손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더 올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하반기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물량을 더 투입하고 시드를 더 넣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원화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저점 하나 둘 세 개 세 바닥 일단은 찍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찍었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타게 되면 좋은데 이평선도 여기서 지금 위에서 몰려 있죠. 이평선이 이쪽에서 지금 몰려 있고 이평선이 여기서 몰려 있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을 줬기 때문에 여기를 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앞자리 3이 아니라 2로 바뀌는 거 시간 문제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평선 3개를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에 힘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앞자리 2를 한번 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저는 지금 일단은 부정적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라고 일단은 보겠고 여기가 이제 뚫게 되면 전저점이 한 요정도 됩니다. 네, 요정도 되고 조금 아래로 잡았을 때 한 2800 라인 여기가 일단은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위주로 굳이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한다면 아니면 매수 모아가기 전략을 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쨌든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알트코인들은 일단은 당분간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7월까지는 최소 7월까지는이고 크게 하면은 8월까지는 아니다. 크게 하면은 8월이 아니라 9월까지는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9월 24일이 금융위 인허가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래소 살아남을 거래소, 죽을 거래소 그리고 살아남을 코인과 죽을 코인이 쏟아지기 때문에 요 전후로까지는 좀 알트코인을 좀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록색이 200일선인데 200일선도 깼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깨고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까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이 밑으로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받쳐주는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무서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점이라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더 굳이 찾아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명분을 만들어서 시장 상승 압력을 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테이퍼링 연기라든지 금리 인상 연기라든지
재정 정책을 다시 추가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명분을 만들고 정치권에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다시 살아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살짝의 장밋빛 전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팬데믹 요거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뭐 백신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 팬데믹이 또 유행을 하게 된다면 테이퍼링이랑 어떤 금리 인상이나 어떤 그 유동성 흡수 쪽 정책보다는 유동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대는 정책을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증시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밋빛 전망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여러 그 투자 회사라든지 미국의 대기업들 이런 데들이 속속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진입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큰 시장에서는 아직 이 비트코인이 뭐 소위 말하는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떠들어내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떠나기에는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상승만 바라보고 홀딩 내지는 계속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고 마음이 쫄리는 만큼 일단 손절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 한편 물러나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USDT 시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서는 보면은 일단 전저점이 여쯤이었었기 때문에 아직 쓰리바닥 터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차례 떨어져서 여기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것도 좋은 그림인데, 오르더라도 지금 이 이평선들이 계속 내려오고 중간에서 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시장이 좋아져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저는 봅니다. 이제는 시장이 좋아지면 터치하고 가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쭉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이평선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굳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계속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서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캘린더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경제 이벤트인 것 같고, US 3개월물, 6개월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난 게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랑 금이랑 그동안 주로 반대로 가격이 추세를 그려왔다라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본다면 지금 금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또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또 건수도 그 힌트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로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중립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악재랑 호재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